네, 6번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까지 살펴봤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마지막 부분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지역은 뭐 쉽게 말하면 로또를 맞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규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부분을, 그 일부분을 더 좋게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땅이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의의를 암기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일진을 개선시키고 양호하게 한다. 그 지역에 있는 일진을 개선시키고 양호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 의의 부분에 있어서 좀 문장을 꼬더라도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일진, 개, 양.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해당 용도지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수립 기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와 다에 해당하는 이 2와 3이죠. 2와 3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포함될 나머지는 뭐 1번, 4, 5, 6번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2번,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지구에는 필수적으로 건기가 있어야 되죠. 건기. 우기만 있으면 안 되죠. 건기와 우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대한 계획. 나중에 이제 알아보겠지만 성장관리고요. 개발 행위 중에 성장관리 계획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 계획 또는 경관계획,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보행 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건기밖에 없었습니다. 틀렸죠. 그런데 이런 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종상향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또를 맞는 거죠.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규제 완화.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주냐면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지역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 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공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도시지역 내에 있을 때 그 대지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그 대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을 때와 도시지역 외에 있을 때로 구분하는데, 자, 먼저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거고요. 이 건폐율은 공이 150%를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00%,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 내는 120%, 그 다음에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 내는 100%. 이 높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는 무슨 완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두세요. 건폐율은 공이 150%, 용적률은 200%,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만 120%, 주차장은 100%, 2죠?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150%였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자, 도시지역 외에서는 높이 제한 같은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내에서만 이렇게 높이를 120% 이내에서 완화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인데 거기에 자동차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차장 필요 없고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단 말은 무슨 주차장을 더 넓게 설치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100%까지 완화해서. 왜냐면은 완화해 준다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건물을 더 지어서 더 돈 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지 분할과 건축선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은 완화 규정은 없어요. 자, 80%까지 아닙니다. 100%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먼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구분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도시 지역에서도 임의 지정과 필수 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이 있다는 부분, 도시 지역에는 임의 지정과 필수 지정이 있다는 부분, 이렇게 구조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지정, 즉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야만, 일부에 대해야만 하면 틀린 것이고요. 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보면은 먼저 용도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 대부분 특징이 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혹은 개발 중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이렇게 뭔가 제한되어 있던 부분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런 구역과 녹지지역에서 이것도 이제 뭔가 제한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또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정한다는 거예요. 개도시 공, 그래서 개도시 공해. 개도시는 개들이
동, 오줌을 아무데나 막 싸니까 공해가 심하겠죠. 개, 도, 시, 공 해제되는 구역과 녹지 지역에서 주, 상, 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런 구역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 즉 이런 경우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이외에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를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이런 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죠. 공업지역이니까. 그러나 준공업지역만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업무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상업지역 그런 데가 해당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3.1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는 없다. 지정할 수 있죠? 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준산업단지, 그냥 산업단지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죠. 개, 도, 시, 공, 해. 또 다음에 이제 반드시 지정하여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을 꼭 해야 합니다. 그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을 보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에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원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조례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기가 10살이죠. 10살. 30만원 들고 시공이 해제돼서 해제된 채로 녹지 지역에서 아주 뭐 상공주 역할을 한다. 상공주 노릇을 한다. 뭐 그렇게라도 담아두세요. 이거를 그냥 외우기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렇게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해당해야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 개발진흥지구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인 경우, 이런 경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것.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정도만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교재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와 비교하면서 어떤 다른 기본서와 비교하면서 뭐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200페이지도 채 안 되는 분량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잘 숙지하세요. 그러면 그 숙지 정도에 따라서 70점, 80점 그 이상도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위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요건에 해당할 것. 이 먼저 전제 조건이고요.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네,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뭐 주거개발지구, 복합개발지구, 그 다음에 특별개발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그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할 때 그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 이게 좀 시험에 나오면 복잡한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 산, 관, 복, 특, 개생농, 관농자. 자, 다시 한번 메모를 하면 주, 산, 관, 특, 개생농, 관농자. 주, 산, 관, 복특은 외운 적이 있죠? 복특, 개생농, 관농자. 각각 주복특이 계획관리 지역에 그리고 산복이 개생농 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지구 관이 관농자에 그렇게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네,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빨리 메모를 해놓거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시료 등. 자, 지구단위 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시료의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3년 이내에 5년이 아니고요.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그 결정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된다. 그리고 또 사업이 미착수될 때는 사업 미착수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실효에 대해서 보면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런 단서가 붙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실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3년과 5년을 서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 지구단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되는 것이고요.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경우는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됩니다.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을 알아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은 그 용도의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외한다는 거죠. 그 제외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겨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할 필요가 없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치기간, 총 존치기간을 말하고요.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시, 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의 가설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어진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 건축물,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